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구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7월 13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우리 다음 달 시험 보시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해커스 중국어에서 무료로 적중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링크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달 8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적중 문제 플러스 총평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7월 13일 우리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와, 쌤 진짜요? 네, 이번 시험이 선생님 생각했을 때 2019년 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시험 중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듣기도 보세요, 여러분. 듣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듣기 영역이. 그런데 이번에 듣기 너무너무 쉬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더 쉬웠어요. 제시어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찐빵, 빠우즈 이런 거 나왔어요. 수건, 마우진 이 정도 나왔고 독해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장의 길이도 짧았고 복잡한 접속사도 없었고 술술술 문제 풀면서 수로만 잡았으면 어순배열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중 정도였고요. 그리고 쓰기는 뭐 해커스에서 공부하시면 자신 있는데 특히 또 이번 달 쓰기 제2부분에서 선생님 그림에서 4개 적중해 드렸습니다. 어떤 제시어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우리 총평 강의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듣기가 좀 많이 쉽게 나왔는데 여러분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는 학우님들은 해커스 교재 적중률이 거의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듣기에서 이 4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4개가 뭐냐? 첫 번째는 듣기 제1부분의 학교비 책 4번에 보면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공략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5문항 나왔고요. 자, 듣기 제1부분에 학교비 책 2번에 보면 상반되는 문제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5문제 반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제2부분과 3부분에 넘어갔을 때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해커스 교재의 듣기 제2부분 3부분에서 학교비 책 3, 4, 5번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HSK 사급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리고 듣기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공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다? 구체적인 행동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듣기 이 부분 3분의 학교비 책 3, 4, 5번에 공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좀 덜 나왔네요. 4문항 나왔고 상태 상황은 이에 반해서 1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듣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 중요하죠. 상반되는 표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 보시는 것처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어예요. 내일 모레는 날씨가 따뜻하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지의 여부 들어보셔야 되는데 지문에는 뭐가 나왔냐면 눈이 내려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졌어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어 딱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날씨가 따뜻한 거 아니네.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HSK 1200개 단어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에 관련해서. 그래서 떨어지다, 찌앙띠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농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농담하다 누구 있을까요? 카이완셔. 자, 그러면 처음 딱 시작할 때 잘 모르는 사람과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일치. 이렇게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농담을 했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농담하다 카이완시아오 나왔고요. 자, 여러분 총평각이 왜 중요합니까? 6월에 나왔던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6월 시험에 쓰기 제2부분에 주사를 넣다 다전이 나왔어요. 이번에 아이가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급 중요한 어휘 쉬야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너 주사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열이 안 떨어질 거야. 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주사 맞아야 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최소한도로 이런 어휘들을 먼저 듣기 전에 지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작년에 이 여자가 머리가 짧았대요. 이전에 머리가 짧았대요. 그러면 이전에 머리가 짧았다를 생각하고 들어야 되겠죠. 뭐가 나왔냐면 올해 짧은 머리가 유행한대요. 그래서 이 여자도 짧게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이전에 이 여자의 머리가 짧았습니까? 아니죠. 올해 유행하니까 뭐 했다? 짧게 잘랐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로서 머리가 짧다, 头发短 이런 제시어만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죠. 가장 기본적인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活动 成功 이런 게 제시어 나왔어요. 행사가 성공적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작년 행사가 성공적이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불일치. 보세요. 그 내용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성공적이다라고 했는데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한자만 알아도 대량이라고 읽히죠, 여러분. 따량.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따리양이라는 제시어가 지문에 나왔어요. 과일을 대량으로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사과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용하고 딱 일치하겠죠? 일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차가 이미 역에 도착했다. 사실은 시험에 이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징의 영문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차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어디에 도착할 때 앞에 바로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前方到站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아직 역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前方到站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힌트로 단서로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너무 간단합니다. 이 여자는요 시합에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개월 동안 준비했거든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합에 참가한다. 일치할 수 있는 이런 제시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4급 조금 준비하셨다면 선생님 진짜 다 아는 단어인데요. 4급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어휘예요. 어휘가 안 되면 듣기도 독해도 쓰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생님 총평 강의 다음 달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최소 1월부터 7월까지 어휘 한번 쫙 돌려보세요. 그게 2019년에 시험에 나오는 제시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쓰기 제2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냉장고 문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门坏了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냉장고의 문이 고장이 나서 안에 음식들이 다 차가워지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门坏了. 이 정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듣기 시험은 여러분 짝꿍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술목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책임을 집니까?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단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래다 주고 보내주다. 接送孩子 이 남자의 역할, 임무는 뭘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接送孩子 이런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 지난달에 선생님이 총평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될 4급 기본 어휘. 填表格 그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이 填表格 이런 단어들은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2017년부터 갑자기 듣기 시험에 조금 나오더니 이제는 다른 독해에도 나오고 쓰기에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휘들이 변형돼서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파악하실래요, 여러분? 선생님 총평 강의죠.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달 시험 봐드리고 반영해 드리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정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작성하다. 填表 그거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형이 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전 직업보다는 월말에 나오는 월급이 좀 더 많아졌다. 그래서 형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직업을 바꿨어요. 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换了工作 이런 게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 강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왜 더러웠을까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서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물이 맑다. 水很清 이런 이 강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은 水很清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다. 扔垃圾 선생님 왜 이거 정리해 드릴까요? 이런 게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이번 여름방학 너무 재미없었어.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 나는 일을 했어. 야, 방학 때 일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 아니, 나는 나 자신을 단련하고 싶었어. 이 여자는 방학 때 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싶어서 想锻炼自己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쌤 웬만큼 공부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어휘들이 정말 나왔네요. 그래서 중 정도 맞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뭐였다 여러분? 통화 중이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단어 정리해드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올 수 있다?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단어만 외우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드리는 좋은 문장들을 외워놓으셨다가 쓰기 제2부분에도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 항상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 생소한 어휘들이 몇 개 나와요. 이번에는 딱 4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까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를 뭐라고 했냐면 전방에 도착할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前方到站 곧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어떤 역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前方到站 이런 단어를 딱 하나 통해서 아직 역에 도착하지 않았다. 보리를 지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번에 단문에서 여러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엄격한 부모님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 같은 아빠, 호랑이 같은 엄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후바, 후마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후바, 후마 이런 거요. 여러분 후바, 후마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문의 문제는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후바, 우마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조금 엄격함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자가 주장하는 것은 후바, 후마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은 후바, 후마가 아주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아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孩子的性格 이런 게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바, 후마도 선생님이 과거에 총평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쭉 찬찬히 선생님 총평 강의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출제되는 어휘들이 로테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정확하게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 몰랐으면 마지막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아요. 후바, 후마 같이 적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듣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듣기의 핵심은요. 여러분께서 듣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듣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어휘와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유추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의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만 들으면 되겠다. 키워드, 즉 수로를 중심으로 듣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단 여기서 수로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정한 어휘, 양은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거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할 때 내뱉으면서 공부를 안 하세요. 여러분 듣기는 여러분들의 발음과 성조가 정확해야지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음을 그냥 단어만 알면 안 들려요. 인식 불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평소에 중국어 공부하실 때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것의 발음들을 익혀주셨으면 나중에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는 것들을 인식하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항상 큰 소리로 읽는 연습하시고 전체의 내용들을 들을 때 쓸데없는 제시어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키워드, 즉 수로를 잡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너무 쉽다고 선생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특징은요. 동사, 명사, 형용사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사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사. 이번 2019년 7월 13일 총평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 부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독해뿐만 아니라 쓰기에서도 부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선생님하고 쭉 한번 정리할게요. 쌤이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8월, 9월, 10월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부사들이
쓰기제 이 부분과 일부분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어휘가 출제가 되었을까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골고루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사, 접속사, 개사도 나오니까 어휘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읽으십시오. 들어갑니다. 부럽다,羡慕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잇따라, 接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가방 터지지 않았어. 그리고 깨끗하게 쓰며 연이어 잇따라 쓸 수 있어. 接着用 이렇게 나왔어요. 마치 연동문처럼. 잇따라 연이어 接着 동사입니다. 잇따라 연이어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接着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여름에 뭐 많이 착용하죠? 선글라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다, 타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뭔가가 되다, 정웨이 나왔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뭐라고 할까요? 왕짠. 웹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찾아봐. 이런 명사들 나왔고요. 너무 쉽죠? 찐빵, 수건 이런 명사들 나왔습니다. 형용사로서는 복잡하다, 부자. 선생님이 이번에 어떤 분사 많이 나왔다고요? 뜻밖의, 징란. 이건 듣기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김에 순비엔. 자, 여러분 순비엔의 위치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수로 하는 김에 두 번째 수로 하다. 그래서 사이에 딱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순비엔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리해드리냐면 2019년부터 지금 6월 시험, 7월 시험까지 이렇게 나온 어휘들을 싹 다 정리해드려요. 이거 싹 다 외우셔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다음 달 시험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독해제 이 부분도 쉬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많이 나오면 접속사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도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므로 인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앞에 가정이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否则 겨우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의 화상에서 말하기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웃음별을 묻는 문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비교적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독해제 3부분은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생소한 단어가 4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엔방 따오짠 이거 하고 후바 후마 이거 하고 자, 독해에서는 2개 나왔는데요. 자, 먼저 볼게요. 당, 여러분 당이 뭐예요? 눕다예요. 자, 잉은 뭡니까 여러분? 이기다. 그럼 이 단어는 지금 독해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최근 유행하는 말입니다. 당잉,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워서 이기다.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긴다. 잉더很轻松 이런 게 쌤 정답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단어 알아야지 문제 풉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잉 쉽게 이길 수 있을 때 당잉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너무 좋은 성어라 선생님이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지문에 나왔냐면 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지문을 보지 말고 먼저 뭐 봐라? 칸, 원티, 문제를 보세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 지문을 볼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효과적인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일은 절반으로 하되 그것의 업적, 공은 배가 된다. 그래서 일은 반으로 하되 그것의 효과가 배가 되다. 이런 표현을 우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事半功倍 事半功倍 그렇죠. 그래서 일은 절반으로 하는데 그것의 효과는 배가 되다. 事半功倍 일어나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긴다 그만큼 쉽고요. 당인 그렇죠. 일은 적게 하지만 그것의 효과는 2배가 되다. 배가 되다. 事半功倍 이런 생소한 어휘 4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4개밖에 없었다고. 그만큼 이번 시험이 7월 시험이 너무 쉬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독해는요. 항상 학우님들이 시험 보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평소 준비하실 때 철저한 시간 배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석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빈칸 우리 독해체 일부분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순 배열할 때도 역시 수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독해체 3부분 점수 쉽게 올릴 수 있는 독해체 3부분에서도 제일 핵심이 뭐 잡는 연습? 수로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 공부에서는 듣기도 수로잡기며 독해도 수로잡기며 쓰기도 수로잡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을 지을 때 HSK 공부하실 때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수로잡는 것들을 쓰기를 통해서 훈련을 해주셔야지만이 쓰기가 잘 되어야지만이 듣기도 독해도 효과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HSK 공부는 한마디로 추격하냐면 어휘예요. 그 다음에 수로잡기. 이 두 개만 잘하시면 여러분 정말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휘 열심히 외우시고, 근데 어휘는 어휘만 외우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드리는 좋은 문장으로 외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항상 짧은 문장을 보더라도 뭐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수로. 오쌤이 수로 잡으라고 그랬어. 수로 뭐지? 빨리빨리 수로 잡는 연습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였습니다. 자, 우리 쓰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특수문형은요. 당연히 받자 구문 1순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겸어문 나왔으면 뭐 나왔을까요? 여러분 랑 나왔을 것이고, 조년문 나오면 주어는 뭐가 나온다? 장소 나왔을 것이고, 연동문 나오면 동사 몇 개? 2개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특수문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수문형 네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대 문장 성분, 관용어, 주어, 부사어, 수로, 보어, 관용어, 목적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6문항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따가 각각 세 문항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쓰기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선생님 프린트에서 적중한 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2018년과 17년 시험에 한 여자애가 발레를 하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나온다 그랬어요? 똥주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가와 그다음에 발레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이 동작이 어려운데 참 잘한다. 이것만 여러분께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2018년에 2번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2019년 똥주어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남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收拾. 여러분 이거 지난달에 정리하다 나왔거든요. 收拾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뭐 써야 될까요? 구체적인 동작이니까 내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왜 받자 구문을 못 쓰십니까? 이런 걸 여러분께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정리하다. 收拾, 치우다, 收拾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 이것도 2018년에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 남자 그거 구분 없이 인사하다 다저후. 조금 이따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선생님이 이 단어만큼은 정말 기초 강의할 때 우리 자동발사 1탄, 첫걸음 1탄, 2탄에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4급에 나오는 어휘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켜드려요. 숟가락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 몰라가지고 문제 틀린 학우님들 진짜 많을걸요. 숟가락입니다. 샤오즈였어요. 진짜요, 쌤? 이렇게 쉬운 단어? 네, 처음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샤오즈가 나올 거라고는 4급에 샤오즈가 나온다고? 저도 놀랐어요. 그렇죠. 단어만 알았으면 문제 쉽게 풀었을 텐데 작문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징차이는 뭐? 선생님이 독해 파트에서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던 어휘잖아요. 훌륭하다, 징차이. 그래서 결론이에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어 모르면 여러분 한 문항 다 8점이에요. 배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쓰기 제2부분에 나오는 어휘들은 알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단어 몰라도 돼요. 헌이 있잖아요.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매일매일 여동생이에요. 자, 정미. 여러분 선생님이 품사 동사 파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한 문항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러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로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일은. 그래서 이 문제는 취재자의 의도 파악하자면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일은 증명합니다. 주, 술. 그 이하가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가 어떤 문형이다? 주, 술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여동생이 아주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다 풀고 나서 이거 증명하다구나.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몰랐죠. 못 풀었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의 특징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프린트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실하다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정실, 이런 거. 문제 다 풀고 나서 이런 단어들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총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동생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这件事证明了妹妹很聪明. 중국어 시험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샤파 너무 쉽죠? 뭡니까? 쇼파.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2019년 7월 13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부사. 부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부사. 적어도 至少.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다음 달에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도로 至少. 품사 뭐예요? 부사. 부사기 때문에 이 어휘는 뭘 거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정도보 더가 아니죠. 더일 때는 수로 더잖아요. 여기서는 뭘까요? 동사겠죠. 왜? 앞에 부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day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얼마, 얼마가 든다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至少得 그렇죠. 얼마 여러분 2000块钱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누구 있습니까? 먼저 수로 먼저 잡아볼까요? 至少가 있으니까 수로 딱 잡고 그래서 이 쇼파는 얼마의 돈이 든다? 최소한으로 2000块钱 2000 위안의 돈이 들 것입니다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这个沙发至少得2000块钱까지 넣어드리려 할게요.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이미 있네요. 이렇게 어순배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这个沙发至少得2000块钱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여러분 딱 제시어 보면 이거 뭐죠?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부사를 뭐라고 하냐면 건방진 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방진 부사가 뭐죠? 건방지게 줄이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사.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건방진 부사 있으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주어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딱 나왔으니까 이것은 강한 반어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문문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사급 어휘입니다. 규정을 뭐라고 할까요? 꾸이딩 나왔고요. 뿌가 있으니까 진정한 수로 딱 잡았네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 쩌가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수로는 누구 있으니까 모른다, 不知道. 그래서 난다오 나왔으니까 당신 설마 그 뒤에 목적은 누구 있으니까 이 규정을 모릅니까? 당연히 많은 어기조사로서 의문형을 나타내니까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가고 평서문 아니고 물음표로 마무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설마 당신 이 규정 몰라요? 알고 있잖아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难道你不知道这个规定吗? 难道你不知道这个规定吗?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쌤이 이번에 특수문형으로서는 받자문, 겸어문, 조년문, 연동문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출러 나왔으니까 수러 자리에 고민하지 말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기제 이 부분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한 여자가 초콜릿 들고 있었고 한 아이가 과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나왔습니다. 巧克力饼干, 초콜릿 과자. 자, 我把 나왔으니까 그 뒤에 명사 연결해주면 되는데 누구 있어요? 더 있으니까 명사만 딱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다 여러분? 받자 구문이라는 거 너무 간단하죠. 선생님 지금 2019년 들어서 받자 구문들이 지금 7월 시험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해해보세요. 내가 상자 안에 초콜릿 과자를 먹었다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我把盒子里的巧克力饼干吃了.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받자 구문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어순을 숙지하고 문제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我把盒子里的巧克力饼干吃了.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 출생. 여러분 더 나왔으니까 태어나다가 아니라 뭘로 쓰였습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거 주의. 그 다음에 이家人은 한 가족이죠. 랑 나왔습니다. 무조건 몇 번째 수로 자리에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배치하고 두 번째 수로 잤습니다. 10번 나왔으니까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랑 나온 왜 겸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랑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니 우리는 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대상만 넣어주면 되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让 누가 기뻐하는데요? 一家人 기뻐한다 이렇게 딱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이의 출생이 한 가족으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孩子的出生让一家人十分开心.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모범 답안이 만들어집니다. 신생아를 안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셔는 출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 너무 좋겠죠. 아이의 출생이 가족으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어때요? 저라면 이거 다음 달에 낼 것 같아요.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도 나올 수 있고요.开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좋은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반드시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孩子的出生让一家人十分开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저가 나와요. 걸려져 있죠. 이거 결과의 지속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년문이에요. 당연히 주어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느 장소에 어떤 상태가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 딱 누구 있어요? 门后面 이게 딱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술목 잡아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꽈, 딱 나오는 순간 주어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장소 나오고요. 수로 나오고 목적어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정말 문 뒤에 모자가 걸려져 있는 그림이 나오고 꽈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뒤에는 누구누구의 모자가 걸려져 있다. 이런 조년문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门后面挂着你的帽子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번에 따이가 나왔어요. 안경을 끼다, 모자를 쓰다. 그래서 모자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6 문항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쓰기 제2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어휘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사우스. 선생님 딱 설명 들으니까 내가 기초가 약했구나. 내가 이런 걸 문장을 못 썼다고? 그렇죠. 너무 아쉽죠. 숟가락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 아직까지 HSK를 쳐본 경험이 없는 학우님들은 기초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우리 해커스, 우리 자동발사 1탄, 첫걸음 1탄, 2탄에 나오는 어휘들은 많이 보면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사용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네요. 그럼 연동문이죠. 첫 번째 수로 누구 있어요? 用勺子吃饭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숟가락으로 혼자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지금은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 정도로 문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我孩子现在一个人能用勺子吃饭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孩子现在一个人能用勺子吃饭 까지 연동문.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 간단하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프린트에 없었던 지금 처음 나온 그림이었고요. 다른 것들은 다 기출입니다. 자, 인사다, 打招呼. 그럼 선생님이 그랬죠. 打招呼는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동목이 합사예요. 이렇게 두 줄이 깍 이렇게 끄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인사하다라고 했을 때 그리의 목적을 취하지 못하고 누구와 인사하다라고 했을 때 끈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와 자주 인사합니다. 부사의 어수는 부족이니까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他经常跟我打招呼他经常跟我打招呼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에 나왔던 이런 어휘들 벌써 지금 2개나 나왔어요. 打招呼 2018년에 처음 나왔던 어휘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징 차이는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여러분 원인 결과로 문장 만들어 주셔야 돼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했겠죠. 이런 게 원인 결과. 그래서 이번 시합이 특별히 훌륭해서 관중들이 만약에 관중들을 모른다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很多人 여러분께서 쉬운 단어로 바꿔서 가능하십니다. 사용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번 시합이 너무나 훌륭해서 这次比赛特别精彩 그래서 관중들이 모두 흥분을 했습니다. 观众都很兴奋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흥분하니까 멋지니까 흥분을 하다. 이렇게 원인 결과로 논리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 주실 때 완벽하게 더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4급은 그냥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바자 구문하고요. 베이자 구문하고요. 랑 하고요. 연동문하고요. 조년문하고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4급으로 올라왔을 때 너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동발사 2탄에 보면 데이, 16, 19, 20은요. 전부 다 랑, 겸허문, 바, 빼 이런 문장들이 말하기로 훈련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입이 열리고 이런 기초를 좀 잘 다지고 4급으로 올라오셨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재밌게 공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내가 HSK 4급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지금 선생님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총평 강의를 먼저 보고 HSK 4급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2탄 선생님 또 무료 강의 해커스 중국어 들어가면 이런 무료 강의 있거든요. 꼭 무료 강의 보면서 개념 한 번 더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또 무료 강의 1200개 단어장도 무료 강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외워줘야 되겠구나. 뭐 잡는 연습, 수로 잡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쓰기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학교 비책. 여러분 선생님이 학원에서는요. 학교 비책을 거의 몇 번 강조하냐면 수업 선생님하고 끝나고 나면 시험 보기 전까지 3번 정도 돌려보라고 해요. 그만큼 너무 좋은 예문과 너무 좋은 단어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아직까지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비책 1번부터 13번까지 반드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정리하면서 독해 가서 이런 어휘들 싹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또 쓰기책 이 부분 올라와서 한 번 더 정리하며 배웠던 어휘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진짜 재밌어요. 공부할 맛이 난대요. 처음에는 쌤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그 기출 예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서 문제를 풀 때 재밌대요. 그런 공부에 탄력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강의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보시고요. 단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시고 싶으신데 격려를 몰라서 다른 데서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우리 해커스 학원 지정해 주셔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쉽다고 했는데 선생님 저 잘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결과는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요. 단 열심히 준비하셨다면 해커스 교재 가지고 선생님 강의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한 학우님들께서는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5급 어휘 강의 있으니까 이제는 5급을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급 어휘 강의 천천히 보시면서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